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오늘 녹화 날짜인 10일부터 이 쓰잘데기 없이 이 백신 패스가 백화점, 대형 마트 등으로 확대가 됩니다. 한마디로 백신을 강제로 맞지 않는다면 식당에서 혼자서만 밥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요. 이제는 마트도 못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정말 정상적인 국가인지를 묻고 싶고요. 법원이 도대체 방역 패스로 인해서 얻어지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질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제대로 대답조차 못하고 있다라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대한민국 국민의 이 보건위생, 방역, 의정, 약정, 생활보호, 자활지원, 사회보장, 아동 및 영유아 보육, 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보는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이 뭘 하고 앉아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점이고요.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내 몸속에 투입이 되는 이 주사를 맞고 안 맞고를 결정하는 문제를 국가에서 강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독감 주사를 맞는다고 안 맞는다고 가족과 함께 식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백화점이나 마트를 못 가게 되어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놈의 나라는 지들이 정한 백신 패스의 적용 기준이라든지 적용 논리조차 자기들이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문재인이 시키니까 다 하고 앉아있다는 겁니다. 확실히 검증도 되지 않은 물백신을 가지고 우리 몸속에 강제로 투입시키는 이 정신나간 국가가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백신은 치료제가 아니고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수량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몸속에 인체에 투입시키는 거라서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접종을 하고 싶은 사람과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눠져 있는 거라고 보고요. 백신에 확실한 신뢰가 있다고 해도 접종을 하고 안 하고는 국민들의 판단에 달려 있는 건데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법원의 질문에 횡설수설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역시 정치권을 움직이는 것은 이 나라의 주인인 여러분들 국민들이시고요. 여기저기서 백신 패스에 문제를 삼고 투쟁을 하시니까 지들이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임기 몇 달 남겨놓지 않은 이 문재인 정부에서 매우 비정상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금까지도 휘두르고 있다는 겁니다. 9일 정치권에서 방역 패스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 정부는 이에 대한 언급을 일체하지 않았고요. 방역 패스 무용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입을 딱 닫고 침묵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역 패스 효력 정지 신청 사건 신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역 패스 정책에 실익이 없다라는 원고 측 주장을 강하게 반박을 했었습니다. 청와대가. 그런데 반박을 하려면 그에 따른 논리가 합당해야 하거늘 재판부 신문에서 보여준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들어보시면 정말 이건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확연하게 다시 한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날 재판부 신문에서 보건복지부는 백신 미접종자는 전체의 6%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중환자와 사망자의 53%를 차지한다. 이런 것을 방역 패스 적용의 주요 논리로 내세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 전체 성인의 접종 완료율이 94% 수준인데 나머지 안 맞은 분들 저를 포함해서 6% 미접종자 때문에 중환자실 부족 등의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있어서 방역 패스를 적용해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없었습니까? 제가 2년 내내 방송을 했는데 하루도 빼지 않고 돈이란 돈은 싹 다 뜯어가서 지들 선거 비용으로 탕진을 하고 북한에 퍼졌는지 100수십조를 거덜을 내놓은 그런 정부에서 그동안 중환자실 확보는커녕 지들 지지율 챙기는데 급급해놓고 이제 와서 저딴 소리를 하고 앉아있으니까 황당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에 법원의 판사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황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접종 완료자가 99%가 되면 의료체계 붕괴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아닙니다. 다시 판사가 그럼 접종 완료자가 99% 달성돼도 의료체계가 붕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접종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보건복지부가 말을 합니다. 하나만한 소리를. 그러니까 판사가 재차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예방접종 상관없이 의료체계는 붕괴된다는 거예요?
아니 방역 패스는 의료 체계 붕괴를 막는 거라면서요. 요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보건복지부 답변이 요렇습니다. 유행이 증가할 때 방역 패스 적용을 넓히고 유행이 줄어들면 좁히는 식으로 유행을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제가 궁금한 건 방역 패스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보건복지부 지들도 문재인이 그냥 지령만 받들다 보니까 방역 패스의 적용 논리조차 모르고 막무가내로 전체주의 국가 마냥 국민들만 통제하면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판사의 질문에 동문서답만 하고 자빠졌어요. 자, 계속 이런 식으로 문답이 거듭되니까 판사들도 한숨만 쉬었다라는 거예요. 뭐 말이 돼야지 대화를 하죠. 그리고 재판부에 제출한 이 답변서를 공개해달라는 언론사의 요청을 당연히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절해버립니다. 그 이유도 어이가 없어요. 정부가 언론사의 요청을 거부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조에 따라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 이러는 건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정부가 말하는 법조항은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정부의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해지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럴 경우에만 비공개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문재인 정부의 직무 수행이 어려운 내용이 답변서에 들어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구린 게 얼마나 많으면 공개를 못하냐 이 말이에요. 지들이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을 자기들이 정해서 발표하거나 숨기거나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해온 그간 5년을 그대로 요 한 대목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방역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불리하면 국민들에게 필히 공개해야 하는 것들은 모조리 숨겨도 되는 것이고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자신들에게 이득이 있을 경우는 전 언론사를 대동해서 그냥 대서특필하는 완전히 이 북한 공산당이나 중공에서 벌어지는 선전선동을 하고 앉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이 하고 있는 백신 패스라는 정책은요. 백신 접종을 엄청난 준법 정신으로 연결시키면서 우리같이 백신 미접종자들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퇴출을 시키려는 듯이 비난하고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백신 접종자들은 마치 정부에서 통행권을 발부해 주는 것처럼 매우 악의적으로 전체주의 국가처럼 국민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 같은 데 보세요. 여기서 요 지역 가려고 그러면 무슨 통행권 같은 거 발부받고 가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목적은 전 국민 백신 접종률 100%로 선전선동을 하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트러블에 대해서는 단 1도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국민이 죽든지 말든지 별 관심이 없어요, 이것들은요. 오로지 객관적인 성과 이런 것만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이 신약이라는 것은요.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의 오랜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막대한 이 노하우. 그렇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 코로나 백신은 몇 개월 만에 짧은 시간으로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만들어진 그 결과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이 제약회사들이 지들이 만들어 놓고도 믿지 못하고 애초부터 2번 맞는 것이 기본에다가 부스터샷이라고 3번, 4번, 이제는 N차 접촉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 백신만 맞을래? 한 달에 한 번씩? 독감 백신을 2번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이들의 논리라면요. 한두 달에 한 번씩 백신을 계속 맞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맞아야 돼. 그렇다고 위험을 무릅쓰고 백신 접종을 한들 그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내가 문재인과 정은경에게 인간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니들은 지속적으로 백신을 맞고 있는지를 묻고 싶다.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식구들끼리 생이별을 시키고 그러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앞에서 먹는 건 안 되고 옆에서 뒤에서 먹는 건 괜찮은지도 묻고 싶고 마스크를 쓰고 마트나 백화점에 가는 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적용 논리에 대해서도 단순 명료하게 주둥이가 있다면 떠들어 보기를 원한다. 자, 여러분, 광우병으로 전 난리를 지겼던 인간들이 누굽니까? MBC에서 광우병 걸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서 구멍이 송송 뚫린다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선전선동을 해댔던 인간들. 대표적으로 이 코미디언 김미화라는 이 인간은 뇌에 구멍이 나는 미국산 소고기를 팔아갖고 돈을 얼마나 벌었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이 미국에서 수출하는 소고기의 24%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야, 이건 뭐 미국산 소고기는 좌파가 정권 잡으면 안전한 소고기고 많이 먹어도 되고 많이 수입해도 되고, 보수가 정권을 잡은 후에 먹게 되면 내 구멍이 송송 뚫리는 그때그때 달라요 트랜스포머 같은 고기냐?